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5회차 K리그 5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막하고 나서 K리그가 한 번만 들어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승부패에서는 처음 들어오게 돼서 오랜만에 좀 K리그가 들어오게 됐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대 제주의 경기고요. 서울은 울산에게 2대1로 패배, 제주는 전북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개막전에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 뒤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 좋지 않았었던 흐름이었지만 반대로 지금은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규가 진행 경기에서의 득점이 터진 게 어쨌든 제주에게는 좀 이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큰 이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엔 지난 시즌과의 그 멤버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이고 조직력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제르소가 흔들어주는 모습도 괜찮고 링의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서울이 경기력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수비에서 좀 불안한 점도 많고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을 봤었을 때 주민규의 득점이 터진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도 일단 전방에서 그 외국인 용병을 포함을 해서 그 조영욱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일단은 그 결정력에서는 확실히 이 최전방의 모습을 기대하고 봤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는 조영욱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조영욱이 살아났었을 때 서울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의 득점이 터진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격에서의 좌우측에서의 이 제르소나 링에서의 모습도 좋고 뭐 안현범이나 이런 이 측면 자원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윤빛가람이나 최용준 등 이 스쿼드 자체는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제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에서는 서울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김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제주에게 2대 0으로 패배, 김천도 인천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북이 3연패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K리그가 최근에 승무패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K리그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K리그가 들어오면서 전북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전북이 3연패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고요.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흐름이 3연패를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경기력이 좀 확실히 압도하는 경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위권 팀들 상대로도 경기력이 좀 밀릴 때도 좀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역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었던 전북인데 일단 전북이 좀 선수들의 스쿼드 자체는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령층이 낮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주축 자원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도 있고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식 감독이 사실은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뭐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는 정확히 좀 예측이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난 시즌에는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가 좀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확실히 좀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창훈도 정통 윙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서진수의 모습도 사실은 이 지난 시즌의 김천 아니면 그 전의 김천에서의 측면 자원들과의 비교해 봤었을 때는 확실히 이 전역한 선수들의 타격이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수 스쿼드 자체가 뭐 박지수나 이런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측면에서의 자원들의 공격에서의 자원들을 좀 보면 확실히
좀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이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금 전북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천이 앞서긴 하지만 전북이 지금처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홈에서 이 4연패까지 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일단 김천의 말씀드린 공격에서의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 전북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4연패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승부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나 이 전체적인 이 결과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쉽사리 단통으로 승에 손이 가진 않습니다. 저는 이 오타인데요. 전북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대구의 경기고요. 수원은 강원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대구는 성남에게 3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구는 주중에 아챔이 있었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가장 많았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의 흐름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원정에서의 대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믿음이 안 가는 모습들이 있고 수원은 지난 경기 첫 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공격진에 일단은 뭐 양동현이나 라스나 이런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좀 무뎌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이승우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몸이 완전히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K리그가 확실히 좀 거친 이 리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승우가 피지컬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닌 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역습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수비진의 주력도 좀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흐름이나 경기력은 대구 쪽이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대구라서 좀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중에 아체햄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수원FC 상대로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수원이 전체적으로 공격진에 공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역습 상황 때는 좋은 장면들은 뭐 이승우도 역습 때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원정 대구의 모습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진의 대구의 주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원이 역습 한 방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K리그 특성상 이 승패 방향이라면 완전한 역배인 대구가 정배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리그 특성상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원FC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포항의 경기고요. 울산은 서울에게 2대1 승리, 포항은 수원 삼성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해안 더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해안 더비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울산이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좀 지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포항이 이번 시즌 이렇다 할 영입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전방에 대한 이 분명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항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영준이 일단은 이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서의 임상엽도 완전히 적응한 포항의 스타일에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혁도 이 부상에서의 복귀하면서 스피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측면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승모가 완벽히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동 감독의 포항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항 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울산의 무패를 가져가기에는 울산의 흐름도 좋고 경기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수비적으로는 공격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울산의 승무패로 초안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인천의 경기고요. 성남은 대구에게 3대 1로 패배, 인천은 김천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성남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은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죠. 인천이 경기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력에 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비에서의 모습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명주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길라르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무구사도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권경원의 공백이 좀 커 보이고요. 공격이 좀 안 풀리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세트피스나 압박에서의 좋은 부분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원정팀인 인천의 흐름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배당을 받을 부분도 있겠고 성남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투표율도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홈에서의 어쨌든 성남이 2연속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의 인천이 일단 홈만큼 원정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인천의 경기력도 3승 1무 1패로 이 시즌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압박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공격을 인천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남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 축구 성모페 토토 15회차 최종 픽과 독식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